게을러지니까 사람이 존나 게을러지니. 좀 풍요로우세요? 아니 그렇구나. 그런 건 아닌데. 그럼 고기 사주세요. 고기. 어제 사준다니까 네가 밥 먹었다며. 그럼 오늘 사주세요. 오늘 밥 안 먹을 거예요. 그니까 오늘 계속 수업이랬어. 언제 끝나세요? 오늘 10 o'clock. 뭐 공부해. 안돼, 저 약속 있었어요. 10시. 약속 있어? 우리 어제 3차 함수의 그래프까지 했어요. 그죠? 4차 함수의 그래프도 했나요?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설명만 했죠. 그죠? 자, 지난 시간 거 살짝 리뷰해보면요. 삼차함수의 그래프에서 삼차함수의 그래프에서 결국 그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모양이 뭐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라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 모양이 세 가지로 갈라지는 이 모양을 결정하는 애는 누구였다? 도함수는 0이 되는 이 방정식의 근의 형태에 의해서 결정이 됐었죠. 그죠? 이 근의 형태가 어떤 게 있었니? 이게 3차인 경우, 는 이게 몇 차 방정식이다 보니까 2차 방정식이다 보니까 그래서 얘는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허근이 있어서 얘를 누구로 다 결정할 수 있었다. 판별식으로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 세 가지를 다 구별할 수 있었죠. 그래서 얘는 도함수가 어떻게 되는 애? 두 실근을 갖는 애, 얘는 중근 갖는 애, 얘는 허근 갖는 애. 이렇게 하면 됐었다는 걸로 우리가 문제까지 풀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치? 오늘 거는 이미 설명은 다 했어요. 얘도 똑같아. 어디까지 똑같아? 여기 아니야? 여기 했는데. 여기까지 했나? 여긴 안 한다고 했나? 안 한다고 한 거 없고 4차 함수 할 차례인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띵tik해가지고 어디까지 하고 집에 갔었는데. 자, 지금 4차 함수 할 여기 차례야. 하는 거 맞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요번에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야, 나 3차 함수가 아니고 나 4차 함수. 4차 함수도 그래프의 모양을 누가 결정해?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의 형태에 따라서. 그치? 이거 지난번에 시간 마지막에 다 얘기했으니까요. 빨리 할게요. 그럼 얘는 몇 차 방정식이라서 너는 3차 방정식이야. 그러다 보니까 해의 형태가 어떻게 나올 수 있어? 서로 다른 세실근, 그 다음에 중근, 실근, 그 다음에 실근, 허근 두 개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니? 삼중근. 예를 들어 말이야, 인수분해 했는데 얘가 이렇게 나온 거야. 인수분해 요 3차 방정식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얘는 이런 모양 돼서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 뭐 이렇게 된다면 얘는 이렇게 될 건데 아니구나. 이렇게 가다가 누굴 만나? 4를 만나. 4는 중근이 아니니까 올라가. 여기는 2야. 2인데 얘는 다시 중근이니까 다시 올라가. 여기가 2, 여기가 4였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실근, 허근 되는 거는 뭐 이렇게 2차식이 돼 있는데 얘가 판별식 D가 뭐가 나오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여기서 근이 없거든. 그럼 얘는 2차 함수처럼 된다 그랬고,
3중근 되면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됐다라고 치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중근이면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3중근이면 다시 내려가죠. 아닌데. 실근이면 올라가는데 중근이니까 내려가야 되고, 근데 중근이 아니라 3중근이니까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요런 느낌의 함수들의 모양이 됩니다. 그쵸? 결국 다 뭐야? 이 근의 형태가 어떻게 되거냐, 미분에서 0 되는 점을 찾을 건데 얘네들이 중근이 걸릴 것이냐 안 걸릴 것이냐, 0이 되는 애가 몇 개일 것이냐를 따지면 됩니다. 있잖아, 옛날에는 2반이 제일 파이팅이 나는 경우는 너희들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수업 분위기가 파이팅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가 재미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에서 제일 나왔다면 지금은 약간 10시간이 그래? 약간 의욕이 없어요. 아니면 계약을 하고 나서 저녁에 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노래들이 이제 수업 분위기가 어떠냐면 지쳐, 힘들어요, 웬만하면 안 하면 안 될까요? 막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가거나 지쳐 있어요. 지금도 무기력해.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이런 궁리를 하는 건 아니지만 무슨 뭐 이벤트만 있으면 하지 말래? 뭐 약간 이렇게 약간 흘러가는 것도 조금은 있습니다. 안돼 안돼. 근데 뭐랄까 되게 신나는 반들이 요즘에 막 다른 반들이 막 있어.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는데 모르겠어. 지금 방금 내가 방금 전 수업이 끝나고 되게 지쳐 있었거든. 막 자고 싶었어. 근데 지쳐 있는데 노래들도 되게 편해. 안 지치고 싶은데. 자, 활기를 갖고 또 한번 해보죠. 그래야 됩니다. 전화응답도 아니고. 볼게. 선생님, 극대값을 갖기 위한이래요. 다 극대값 다 갖는 거 아닌가? 4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들 한번 생각해 볼까? 최고차 한계수가 얼마인 거예요? 몰랐으니까 오른쪽에서 내려가는 것으로 그리면서 이제 생각해 볼게. 자, 그러면 선생님 4차 함수인데요, 그래프 모양 이런 거 있겠네요. 그죠? 그래프의 모양 이런 거 있겠네요. 그래프의 모양 이런 거 있겠네요. 그쵸? 뭐 이런 거 2개 있겠죠. 이래 썼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극대값, 얘는 극소값은 있어요. 그쵸? 극소값 있고 극소값 있고 극소값 있어요. 그럼 극대값이 있어달라고 하는 이 문제는 내가 되어줘 이거지. 근데 이런 모양을 결정하는 것은, 이 모양을 결정하는 건 누구였어? f'x는 0에 이거의 근의 형태잖아. 그치? 그죠? 근의 형태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되지?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서로 다른 세실근. 그럼 이 문제는 이거는 의역한 거고, 직역하면 뭐야? 너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의 각도로 a의 값의 범위를 결정해줘, 이런 문제가 되는 거겠죠. 사투리 한번 써주시면. 그거는 되게 있잖아, 의도도 하지 않게 즉흥적으로 나와야 돼. 그냥 내가 지금 해야지 이러는 게 아니야. 자, 보면은 f'x 그럼 구해 볼게요. 따라라란 따란 따라라란 따란. 자, 이렇게 구해졌어요. 선생님, 이게 2차 방정식이었다면 두 실근을 갖는지 중근을 갖는지 허근을 갖는지 판별식을 쓰면 바로 알 수 있을 텐데, 요 3차 방정식이 세 실근을 갖는 건 우리가 배운 게 없어요. 그쵸? 이게 올해 수능 문제에 나왔던 문제기도 하고, 이거는 조건을 배운 게 없어. 그럼 나도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 암담해. 모르거든? 방법이 없거든? 그런데 보통 이 문제는
이제 경험을 해봤으니까 경험으로 얘기해주면 근이 3개 중에 근 3개 중에 하나는 아주 쉽게 구해집니다. 근이 하나가 구해진다라는 것은 나머지는 몇 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나머지는 2차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럼 나머지는 2차 방정식의 근이 어떻게 되는지는 누구로 얘기할 수 있어? 나머지는 그냥 판별식 D로 얘기하면 돼. 아, 결국 이 3차 방정식의 근의 형태를 찾을 때 하나는 기본적으로 그냥 기본적인 지식으로 깔고 들어가고 나머지 2개는 2차가 될 건데 얘는 판별식 D로 끌고 갈 거다. 결국 이런 소리네. 그러면 하나는 존나 쉽게 된다면서요. 하나 존나 쉽게 어떻게 되나요? 딱 이거 뭔데 쌤이 그랬잖아. 박홍기가 그랬잖아요. 지금 존나 쉽게 돼. 존나 쉽게 하나는 찾아. 뭘까? 그쵸? 이게 누구를 묶여요? 우리가 방정식을 풀어본다라는 거는 인수분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그냥 아주 쉽게 4x로 묶이는 게 눈으로 보인단 말이야. 뭐 조립제를 할 필요도 없어. 4x로 묶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우리가 미지수가 없이 아주 깔끔하게 인수 하나를 깠으니까 여기에서 근이 누가 나온다는 걸 알아. x는 0이 일단 이 방정식의 근이네. 그치? 쌤, 서로 다른 세실근 가져야 되잖아요. 나 이 새끼가 서로 다른 2실근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얘는 2차 방정식이니까 얘는 판별식 T가 0보다 컸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렇게만 풀면 틀립니다. 뭐 하나를 더 생각해야 될 거야.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 이 생각 플러스 어떤 거 하나 더? 선생님, 이 새끼한테요 근 2개 가지랬더니 얘가 어떤 근을 가졌는지 아세요? 몰라. 저 새끼가 근 0하고 7을 갖더라고요.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문제가 생길까? 야, 네가 근을 하나 가졌다며. 너 아무렇게나 근 2개 가져. 그럼 우리 근 3개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 새끼가 아무거나 가지려니까 0이라는 근을 가지면 여기서 0, 여기서 0 겹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중근 되는 거 아니니? 무슨 말인지 이해돼? 형진이가 지금 여기서 이해는 됐을 테지만 형진이가 여기서 인수분해가 됐어. 나머지 애들이 막 이렇게 있어. 야, 너네들 2실근 가져라. 그랬더니 여기서도 형진이라는 글이 나오면 이건 중근이죠. 그치? 여기서 은진이랑 태수 나와야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다 플러스로 얘기해야 되는 거는 무슨 내용이야? 2실근을 갖되 x는 0을 근으로 가지면 안 돼. 안 돼요. 자, 그러면 그럼 나 같으면 이렇게 풀겠어. 그럼 이 문제는 야, 내가 0을 근을 가졌거든. 그러면 너는 0을 근으로 가지면 안 되니까 0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면 안 되겠다. 그치? 맞니? 네. 그럼 여기다가 0을 집어넣어 보니까 얼마야? x에다 0 대입해보니 저 식이 그냥 a네. 그죠? a는 뭐가 되면 돼? a는 0이 아니어야 돼. 알겠어? a가 0이면 여기서도 0이라는 애를 그대로 갖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시면 돼? 판별식 하시면 될 것 같아. 판별식 하면 어떻게 돼?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얘가 0보다 크면 돼. 그럼 어떻게 돼? A는 4분의 9보다 작으면 되겠죠. A는 4분의 9보다 작아야면 되는데 0은 안 돼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그 값의 범위는 이제 구한 거지. 그러면 답지를 보면 이렇게 써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a는 0이 아니고 a는 4분의 9보다 작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답지에 괜히 복잡하게 이렇게 써놨어. 뭐라고? a는 0보다 크고 4분의 9보다 작고 다시 또는 a는 0보다 작다. 이렇게 써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0보다 작은 거 다 맞아. 근데 0은 안 되니까 0을 자르려고, 0을 없애려고. 0보다는 또 커야 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수능에 나왔다. 이거 안 나올 줄 알았어. 이런 건 절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왔어. 3점짜리로. 근데 사실은 우리 학원 고3 작년 고3 애들이 이걸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몰라. 확인은 안 되지. 확인은 안 되는데 나 혼자 그런 거야. 나 혼자. 아 이거 내신 때 하고 복습한 적 한 번도 없는데 맞아 틀렸겠지 이런 거. 자 요번에는 극값을 하나만 가지래. 극값 두 번째 극값을 하나만 가져. 이건 세 개 가져, 그지? 이건 하나 가져. 이것도 하나 가져. 결국 이것만 아니면 되네. 그럼 문제를 다시 풀 필요 없이 아까 이 답이 뭐였어? a는 0이 아니고 a는 9분의 4보다 4분의 9였나? 이거보다 작다였으니까 이게 아니면 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게 아니면 되니까 뭐라고 하면 돼? a는요 뭐보다 a는 무조건 0은 되고요. 또는 어떻게 돼야 되니? a는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죠? 케이스가 극값 3개 갖는 거 아니면 나머지 극값 하나만 갖는 거잖아. 4차 함수는. 기본적인 그런 모양들을 알고 계시면 좋겠다. 3차 함수는 4차 함수는 이건 나중에 너네들이 고3 올라가서 나 지금 3등급이 뜨는데 나 2가 너무너무 되고 싶어 할 때 이거에 대한 기출문제를 극복하시면 2가 될 수 있어요. 되게 잘 나오는 주제야. 사실 근데 이거보다 훨씬 어려워. 그래서 맞으면 2등급에 들어갈 수 있어.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주제로 나온 문제를 맞았다면 1등급도 가능했을 거예요. 이번 등급 훨씬 많이 낮았기 때문에. 근데 항상 단골손님이라 기출문제 차고 넘쳐. 주제도 있어. 나중에 너네들이 이제 고3 때 되면은 문제 풀 때마다 그 문제의 주제들을 알게 되거든. 아 이건 이 주제에서 나온 거구나. 이건 이 유형. 나오는 게 맨날 나오니까. 그러면 얘는 뭐야? 3, 4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주제로 아주 잘 나옵니다. 중급 이상, 중 이상의 4점짜리로. 이게 킬러는 아닌데 킬러였다면 너희들한테 자세하게 소개하지 않았을 거야. 결국 안 돼 얘들아. 미안한데 이건 정말 탑 클래스 애들 연습시키고 맞추는 거야. 너희들은 안 되니까 안 했을 텐데 이거를 지금 열심히 시간 할애해서 하고 있는 이유는 중정도의 4점짜리 난이도라서 그래. 주제가. 내가 보통 나는 사실은 나도 잘 못 풀고 어느 정도 선을 좀 그어요. 선을 그어. 너는 이 문제를 풀 필요 없어. 너는 이 문제를 할 필요가 없고. 약간 이런 거를 나중에 고3 때 막 긋거든 애들한테. 이런 문제를 질문해도 맨 처음에 안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도 풀어주세요 하면 막 풀어주고요. 막 그러는데 이제 그런 애들이 자꾸 그걸 풀고 싶어하면 이채열한테 보내버립니다. 아니면 얘가 잘해서 이채열한테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얘는 못하는데 자꾸 자기한테 쓸모없는 것들 자기 결국 가르쳐줘도 못 맞출. 걔네가 고1이나 고2면 가르쳐줘야겠지. 근데 저 수능이 3개월
내가 봤을 때 3개월이 남았는데 지금 네 실력에 이거를 내가 풀어준다고 한들 너는 이걸 실전에서 맞출 수가 없어. 하는데도 질문을 해요. 차라리 있잖아, 너 이거 풀지 말고 이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좀 풀래? 또 이런 것도 틀리잖아. 이거를 지금 공부하면 맞을 수 있어. 근데 애들이 싫어해. 그러니까 결국 하나 얘기해줄게. 고3 애들이 한 그냥 6월쯤 됐다 치자. 6월쯤 됐으면요, 자기 자신을 좀 알 법도 한데 이때도 무슨 희망을 품고 있는 줄 알아? 난 5등급이지만 난 3등급을 맞을 거야, 2등급을 맞을 거야, 이 지랄을 해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잖아. 우리 학원에만 없는 게 아니라 그 어떤 학원에도 이런 애들은 학원 전체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잖아. 물론 우리 학원에 9월 모의고사 5등급 떴는데 요번 수능에 3등급 뜬 애는 있습니다. 이혜영이라고. 자, 그럼 나 약간 그거는 있어요. 5등급을 맞았지만 수능 때 3등급을 떴지만 찍어서 3문제 맞았답니다. 객관식을 모르는 걸 찍었는데 3개나 맞았대. 근데 보통 하나는 맞죠. 왜냐면 한 5, 6개 찍을 거기 때문에 하나는 맞습니다. 근데 3개를 맞는 건 좀 많이 맞았죠. 그러면서 3등급이 됐는데, 뭐 그런 행운이 가미되지 않고서는 등급이 안 올라네. 너네들 이제 1년 후의 모습이고 너도 이제 몇 개월 후의 모습인데, 제발 뭐냐면 쌤이 하라는 걸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고3 애들은 이제 실전을 해야 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지금은 너네들이 불평불만이 하나도 없지. 내가 무슨 문제를 푸는 건 왜 다 맨 처음이니까. 근데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 안다 이거야. 알고 자기가 맞고 싶은 점수가 있잖아. 그 점수를 맞으려니까 그 문제를 뭐 그런 난이도의 문제를 맞춰야 돼. 근데 미안한데 이때쯤 되면은 네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해 주셔야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뭐 국어라고, 너네가 국어 공부하면 그렇지 않을까? 선생님 제가 5등급이지만 이 문제는 무조건 틀려야 되는 문제가 국어에서는 없을 수도 있죠. 문항마다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도 아니잖아, 그렇지? 선생님 5번은 쉬운데요 23번은 존나 어려워, 막 32번은 되게 어려워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어는 다 풀어. 그래, 국어 공부하면 이거는 몰라도 돼, 이런 게 없겠죠. 영어도 그런 거야. 뒤에 가면 조금 더 어려워지지만, 그렇다고 뭐 영어도 이 문제는 네 등급에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이 문제 유형을 포기해, 이런 문형이 있나요? 영어?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과목이 유일하게 있는 게 누구야? 수학이야, 수학.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걔네들을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그 어떤 과목에서도 그 문제를 포기하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수학에는 자꾸 이걸 포기하라고 합니다. 너한테 안 돼, 이게 너까지의 사고로 이게 가능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적응이 안 되나 봐.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갑자기 지금 떠올리는 인물이 한 2명 있었고, 한 2명. 갑자기. 아이, 그 새끼들 진짜. 그 새끼들만 대학 못 갔잖아. 누군데? 병신. 병신 아닌데 안타까워 진짜. 정말 고집불통. 고집불통인데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겁니다. 답답한 거. 자, 하나만 해보죠. 114 하나만 해보자.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고 미리 깔아 봅니다. 자, 하나씩은 남겨달라고 했으니 이걸 풀어보면요, 안 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얘는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그래프의 모양을 떠올릴 때 어떻게 떠올려야 돼? 오른쪽에서 올라가면서 그리는 걸 떠올려야죠. 그러면은 최고차항이 음수라서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뭐 이런 모양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모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지금은
관심 크게 갖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누구? 뭐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애들 두 개 있겠죠. 자, 그러면 극소값을 갖기 위한인데 극소값은 누구만 있어? 얘만 있다. 그럼 이런 모양의 형태가 되라는 것은 뭐다? f'x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라. 이때 이제 배운 사람으로서 하나 기억해 두자면 뭐는 기억해야 돼? 하나는 쉽게 쌓인다. 이 정도를 이제 배워서 너무 공포에 떨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너님을 미분하셨더니 이렇게 되시는데 하나는 금방 구할 수 있다더니 마이너스 4x로 묶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쉽게 까인 근은 얼마냐면 x는 0이라는 근이 쉽게 까였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여기에서는 0을 근으로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0을 집어넣었다면 마이너스 a가 나올 텐데 이 마이너스 a는 절대 0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거겠죠. 그죠? 결국 뭐 이 얘기는 a는 0이 아니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엔 이제 뭐 할 거냐면 이쪽에서는 이제 판별식을 구현하시면서 너는 두 개의 근을 가져도 된다라고 할 거고요. 짝수공식 써도 되니 b-제곱 마이너스 ac 하셔가지고 얘가 0보다 크시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9보다 큰데 a는 0이 아니어야 하니까 답은 어떻게 적는 것도 괜찮다. 그럼 0보다는 작고 a는 다시 0보다 크다. 뭐 이렇게 답을 써도 괜찮겠죠. 그죠? 됐나요? 이게 왜 내신 유형 문제고 왜 다시 복습을 하게 되지 않았냐면 너무 틀에 막 문제 푸는 방법이 너무 뻔하지. 착착착 무슨 0분의 0꼴 문제 풀듯이. 그러다 보니까 수능에서 설마 그런 걸 낼까 했던 건데. 자, 오늘 재밌습니다. 오늘 어느 정도까지 하는 오늘 방정식의 활용까지 하고 싶은데요. 방정식 활용까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에반데. 근데 왜 그러냐면 이야기가 이어지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미 이제 여러분들은 이 뒤에 내용들을 다 풀 수 있을 기본 베이스를 까셨어.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거지. 머리 존나 좋은 애들은 그냥 풀려고 해도 이제 그 다음부터 풀게 될 거야. 그렇다고 너네가 머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 그냥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한번 해야지 뭐 이런 마음. 이미 다 배웠습니다. 보세요. 자, 최대값 최소값인데 사실은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면 근데 범위가 따로 없었다면 범위가 따로 없다면 어떻게 되겠니? 얘가 존나 계속 올라가니까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죠. 계속 올라가니까요. 최소값도 계속 내려가니까 존재하지 않죠. 그지? 그러면 범위가 3차 함수에서 범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묻기는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구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혹시 옛날에 배웠던 내가 알 필요도 없고 했던 최대 최소의 정리 기억나니? 함수가 연속이고 구간이 양쪽 끝이 막힌 폐구간일 때 최대값과 최소값은 반드시 존재한다. 네, 그거 내용 크게 필요 없어. 그거랑 관련이 있긴 하지만 자 그냥 할게.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근데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쌤 여기서부터요 여기까지요 이랬던 거야. 그럼 난 그래프의 어디만 보는 거니? 그래프의 여기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달래. 왜 그래? 네? 안 보여. 아, 얘는 왜 그래? 가끔 뻥뻥 터질 때 이유를 모르겠어. 이유를 알면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판서를 하다가 글씨가 안 써졌다. 안 써진 이유가 내 배가 여기에 닿아서다. 그래서 막 웃으면 이게 멀티 터치가 안 되거든. 이게 안 되거든. 그럼 내가 배가 닿고 있으면 안 써지. 한 번 그런 적이 있어. 여기서 애들한테 야! 그러면 몰라! 그 쓰는데 안 써지 마. 씨야 왜 안 돼? 이쪽에서는 안 그러는데 이렇게 쓰니까. 여기서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쓰니까 아 보여주면 안 돼요. 이제 배가 많이 들어가서 이제 그러니까요. 자 가봐. 그러면 3차 함수의 최대 최소일 때는 범위가 주어질 수밖에 없겠네. 범위가 주어지는데 어디가 제일 높아 보여? 지금 그림상으로는 요 극대가 제일 높아 보이지. 그죠? 근데 언제나 극대가 제일 높다면 극대를 극대라고 부르지 않고 최대라고 부르면 될 텐데 최대라고 부르진 않는단 말이야. 내가 예를 들어서 구간을 살짝 바꿨어. 여기가 아니고 구간이 여기였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다면 누가 제일 높아? 여기가 제일 높겠네, 그치? 누가 제일 낮아? 여기가 제일 낮을까 여기가 제일 낮을까 막 고민하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지금은 여기인 것 같지만. 그러면 봐봐. 이런 거야. 내가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은데 최대 최소가 가질 수 있는 후보가 있단 말이야. 후보가. 막 이런 데서 최대 최소 가질 리는 없을 거 아니니. 그지? 이런 데서는 없어요. 나보다 조금 더 가면 올라가는 거 있고 나보다 조금 밑으로 가면 내려가는 거 있을 텐데. 그럼 최대 최소를 가질 수 있는 포인트는 딱 정해져 있죠. 어디? 구간의 양 끝이거나 이 양 끝에서 최대 최소를 가질 수 있거나 아니면 어디에서? 극대 또는 극소에서만 극대 또는 극소에서만 최소값 최대값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이 그래프가 이 범위에서 제일 높은 곳과 제일 낮은 곳이 어디지? 딱 4개만 체크하면 돼. 극대 극소 범위의 양끝. 그 4개를 다 확인해야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기는 해? 아유 귀찮아. 왜냐면 그 값들을 다 확인해야 되니까. 응? 자 그럼 봐. 내가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 에이씨 미분해. 왜 미분할까? 극대극소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미분해서 0되는 점 찾아야지. 너 2랑 마이너서 그럼 그래프를 살짝 한번 그려볼까? 최고차항의 개수 플러스니까 오른쪽에서 내려가면서 그리는데 슝슝슝 이렇게 되겠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래프를 그릴 때 있잖아. 이 극대와 극소의 한가운데 요 점에서 3차 함수는 무조건 어떻게 되게 되어 있냐면 요 점에 의해서 점대칭이게 돼 있어. 대칭이야 항상. 그거는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얘기할게.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얼마겠어? 그러면 야 너는 x가 2일 때구나. 난 x가 마이너스 1일 때야. 근데 이 문제는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지? 마이너스 2에서부터 어디까지? 4까지. 자 그러면 사실은 나중에 비율 관계 배우고 나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너네가 걸러낼 수 있는 건 걸러낼 수 있는데 지금은 원리 원칙대로 할게요.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이 가질 수 있는 건 여기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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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네. 그죠? 그러면 f-2일 때는 얼마일까? f-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책에 얼마래요? 계산하기 싫으네요. f- 얼마래요? 안 나오는데. f-는 0이래요. 여긴 0이래. 계산해보면 그 다음에 누구 계산해 볼 거야? f- 계산해 볼 거 아니니? 11. 그 다음에 f2는 얼마래요? 마이너스 16. f4는 얼마래? 30? 6. 이렇게 다 비교해 본 거야. 뭐? 누구와 누굴 비교해 본 거니? 범위의 양끝과 극대극소를 비교해 본 거죠. 여기에서 대빵 누구? 당신이 우리의 캡틴. 당신은 우리의 막내. 너가 최대. 너가 최소. 이렇게 결정 내면 되겠어. 알겠니? 그러면 확인 체크로 갈 것도 없이 여러분들이 2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너네 범위의 양끝값 대입해서 못 계산하니? 계산할 수 있죠? 너희들 극대극소값 못 구하니? 구할 수 있죠? 그 4개 중에 누가 제일 큰지 누가 제일 작은지 비교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2번 여러분들이 풀어봅니다. 아 귀찮아. 좋아요. 자, 이것도 그냥 너네한테 맡겨놔도 되는데 한번 보여주는 것밖에 안 돼요. 자, 뭐냐면 여기 미지수가 몇 개야? 팅팅. 미지수가 2개야. 너네들은 식을 몇 개 마련해야 돼? 2개 마련해야 돼. 자, 우리 친목계 노총각이 나랑 아직 내 나이에 결혼 못한 애들이 2명 있는데 어디 가서 여자 2명 못 구해요. 외국인도 상관없다는데. 근데 그 나이가 되니까 이제 42이 되니까 옛날에 있었던 그 자존심마저 없어졌어요. 뭐 국적은 상관없어. 그리고 뭐라는 줄 알아? 내가 그 나라 가서 살 수도 있어. 자, 그러면은 식 2개가 어떻게 마련되는지 일단 요게 힌트가 될 텐데 x가 얼마일 때 최대인지 x가 얼마일 때 최소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식이 완성되진 않아 아직은. 그런데 보니까 a는 양수래. 그지? 그러면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지긴 할 건데 미분은 먼저 한번 해보자. 미분해보니까 어떡해? 3ax 제곱 마이너스 12ax. 사실 a가 있다고 해서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 문제는 진짜 골아픈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냥 어떻게 3ax로 묶을래? 그럼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은 a가 있지만 0과 4인 거죠. 그죠? 그럼 이 그래프는 누군 거야? 너가 x가 4일 때야. 너가 x가 2일 때야. 근데 이 문제는 그래프가 어디를 보겠대?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를 보겠대. 저거 0이요. 어디? 그러네. 2가 아니라 2가 아니니까 여기가 0일 거야. 그치? 네. 근데 너네들이 나중에 배울 거긴 한데 여기서 그런 게 있다. 여기랑의 간격이랑 여기랑의 간격이랑 여기가 똑같이 되는 요점. 여기랑의 간격이 똑같아. 나중에 이해시켜줄게. 한 다다음 시간 정도. 조금 시간을 아끼려고 그래. 그러면 여기가 얼마? 4, 0이니까 얼마? 요 가운데는 2겠죠? 4, 2, 0. 그럼 여기는 얼마야? 마2야. 알겠니? 그럼 마이너스 1이면 어디란 소리야? 여기가 마2니까 마이너스 1은 여기쯤 있겠죠?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2까지만 보겠대. 여기까지만 보겠대. 이렇게. 그럼 얘랑은 누가 높은지 모르겠네. 그죠? 그렇지만 최대값은 무조건 어디야? x가 0일 때는. 그러면은 최대값은 f0인데 f0이 얼마야? b야.
그럼 B가 3이네. 미지수 하나 해결. 그 다음에 최소값은 누가 최소인지 아리송한데요. 모르는 거야 이거는. 모르는 거여서 여기다가 뭘 집어넣을까? 마일도 집어넣어 볼 거야. 마일 집어넣어 보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6A B는 3이니까 3. 내는 마이너스 7A에 더하기 3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 할 거냐면은 누구 집어넣을 거예요? 2 집어넣을 거죠? 그러니까 내용에 집착하라고. 자 8A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4A 플러스 3이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16A 플러스 3이지. 근데 A가 양수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은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근데 우린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누가 최소야? 얘가 최소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3, 3 똑같고 A가 양수인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16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29라는데 그럼 16A는 32네. A는 얼마겠다? 2겠다. 됐나요? 우리 제일 좋아한대잖아. 미정계수. 미정계수는 그 미지수만큼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 10만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쵸? 만드시는 거. 빨간 약 발라. 이거 왜 다쳤는지 알아요? 몰라. 자 여기까지만 하고 10분 쉬는 시간 드릴게요. 뭐 먹고 싶은 거 드시고 오세요. 홍현이 여기 오고 있었는데 어? 밥 같이 먹자는데. 현민이가? 네, 홍현이 끝나면 3시에 먹자. 그래 뭐 대충 먹고 지금. 자 요함수는 이익이 이익은 실학자인데 그죠? 자 이익이 이만큼이네 그지? 네. 이익이 그건 모르겠다. 이익이 성호사설이네? 이면 비슷했던 것 같은데 근데 다른 거일 거예요. 자 모르겠어. 자 근데 이익이 얘인데 그지? 근데 그 이익이 뭐가 되고 싶대? 대빵 최대가 되고 싶대. 그러려면 원피스를 몇 벌 팔아야 되느냐 그지? 네. 그럼 졸라 쉽다. 우리 요 함수에 뭘 구해달라는 얘기일 뿐이야? 최대값이 x가 얼마일 때니잖아요. 그죠? 근데 범위도 있고 그치? 아, 근데 하나 센스가 뭐냐면 우리는 어차피 최대값을 구하려면 누구를 할 거야? 범위의 양끝이랑 극대극소를 확인해 볼 거지만 극소에서 최대값을 가질 리는 없어요. 없죠? 그지? 얘는 최소값의 후보군이고 얘는 최대값의 후보군이잖아. 그럼 얘는 없네? 근데 여기서 센스를 좀 발휘해야지. 범위의 양끝을 봤더니 개구간이야 폐구간이야? 배고. 개구간이야. 등호가 없어. 등호가 없다라는 건 범위의 양끝을 넣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지? 그러니까 범위의 양끝도 이 문제는 최대일 리가 없어.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하는 최대는 누구랑 이꼬르야? 극대와 이꼬르지. 그지? 이 꼬르가 어느 나라 말이에요? 영어죠. 같다. 동등하다. 저기 영어였어요. 이꼴. 이퀄. 이거를 진짜 콩글리시로 한 거죠. 옛날 수학 선생님인데 이거! 이꼴! 이거란 말이야! 아! 막 이러고. 그것도 프랑스어 같은데. 자, 봐봐. 나 이거 여담하면 안 돼. 시간 없는데. 옛날에 지하철 우리 미군들이 많이 살 때, 나 중학교 때, 내 친구랑 이렇게 딱 앉았어. 그랬더니 흑인 그 용병이 끼미 다칠걸리. 그 정도는 아니고 용병이 딱 옆에 앉아가지고 괜히 우리한테 말을 걸고 싶은가 봐. 뭐 자기는 용산에 사는데 자기한테 놀러 오라고 그러고
그래갖고 막 갈라 그랬더니 내 친구가 너 그러다가 걔한테 따먹힐지도 모르. 아이고. 아 근데 진짜로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어. 너 가서 제가 개이면 어떡하냐. 우리 함부로 놀러 가면 안 된다. 뭐. 네. 그래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그냥 뭐 마지못해서 막 하는데 너희들은 몇 살이냐 그랬더니 막 내가 막 나랑 얘기를 하고 있어. 막 얘기하다가 저기 친구인데 친구는 몇 살이냐 그러고 이꼴이라고 했어 내가. 그랬더니 유어 잉글리시 베리 굿 막 이러면서 이꼴이란 단어가 되게 거기서 되게 상황에 적합했다 막 되게 어려운 단어로 알고 있구나. 그래서 뭐 했어요? 안 갔어. 안 갔어요. 나는 이제 학원 가려고 지하철 탄 거고 걔는 이제 의정부에 있는 자기 미군 친구들을 만나고 놀다 가는 건가 봐. 자, 그럼 이제 극대값만 구하자. 자, 극대값 구하. 왜 저래? 아니 쌤이 따먹힌다고 하기도. 참. 말 실수. 자, 그럼 이거 미분하면 얼마? 아씨. 얘가 0이 되는 점만 찾으면 되겠네. 네. 뭐 3으로 마3으로 나눌까? 네. 아니 근데 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3으로만 나누자. 마3으로 나누자. 마3으로 나누면 얼마? 3으로 나누면 3, 9, 27 3, 6, 18 404. 그럼 이건 얼마? 맞죠? 그죠? 근데 얘는 최고차항 개수가 어땠던 애야? 음수였던 애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네. 그러면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4? 얘가 100. 아, x가 100일 때가 그때야. 여기다 100 집어넣고 막 이익이 얼마일까 막 계산하고 있으시면 안 돼. 얘가 물어본 건 그냥 뭐야? 몇 벌 팔아야지 돈 제일 많이 벌어? 100벌. 그죠? 너무 쉬워서 확인 체크 또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뭐 10분 동안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오세요. 배고프다. 얘는 이제 아까랑 다른 건 뭐겠어요? 아까는 식이 주어졌는데 여기는 식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차이. 식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내가 식을 만들어야지. 식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니? 미지수 x가 있어야죠. 그죠? 그러면 잘 봐. 근데 이제 수학에서 수학 문제를 좀 풀었던 사람, 평소에 공부를 했던 사람은 내가 여기서 미지수를 잡아야 될 때 이 미지수는 거의 대부분 어디에 자리를 잡게 돼 있냐면 이 그림은 되게 잘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은 미지수의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D의 좌표를 T로 잡으면 아주 좋아요. 로켓같이 생겼다. T, 이렇게. 왜 좋냐? 이차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만약에 도형에서 원이 나왔다면은 반지름 지름이 제일 큰 힌트일 거지만 이차함수에서 가장 큰 특징은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라는 거죠. 걔가 제일 큰 특징이라서 내가 여기를 t로 잡았다고 하면 여기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t가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넓이를 구하려면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그런데 이렇게 하면 가로가 너무 쉽게 끝나. 가로가 어떻게? 마이너스 t부터 t까지니까 여기의 길이는 2t가 되고요. 세로의 길이는 이제 얘가 될 텐데 아니면 얘가 되든지. 요 길이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요 점 A 좌표의 Y 좌표죠. 여기에 Y 좌표가 이제 요거의 길이가 될 거라서 요 Y 좌표는 그냥 뭐 하시면 됩니까? X값 T를 요 식에다가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야, 세로의 길이는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12던데. 그래?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가로와 세로를 곱한 것은 이 사각형의 넓이가 될 거야. 그래서 넓이에 뭘 구해달라고 했습니까? 최대값 구해달라고 했죠. 그럼 이 넓이에 뭘 구해줘? 최대값을 구해줘. 그지? 그렇다고 얘가 루트 6이 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 마이너스 루트 6 될 수 없잖아요. t 값이. 그래서 얘는 또 범위의 양끝이 등호가 없어요. 사실은 봐봐. 실생활 응용 문제는 100% 장담컨대 범위의 양끝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범위의 양끝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니?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지. 선생님, 샌드위치를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해지신대요. 근데요, 너무 많이 먹다 보면 건강을 해치게 된대요.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샌드위치를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해진다고 해서 최대값을 구하겠다고 좌우 경계값을 구하면 뭐가 되는 거야? 난 샌드위치 안 먹어! 아니면 샌드위치 있는 거 다 먹어! 그러면 내가 다 먹게 되는 거야. 그럼 범위의 양끝에서는 최대 최소가 등장하지 않아요. 장담컨대 실생활 문제는 범위의 양끝이 최대 최소가 아니고 얘네들은 only 극대와 극소에서 최대 최소를 갖게 됩니다. 알겠니? 믿어도 돼.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서 뭘 구해보죠? 최대값이니까 그냥 극대값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얘를 미분해 볼게. 얘 미분하면 곱미분할게요. 오랜만에 미분 그대로 플러스 그대로 미분 하면, 그러면은 여기서 얼마? 마이너스 4t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8t제곱, 그럼 마이너스 12t제곱이고요. 이거 하면 얼마? 24. 플러스 24. 그러면 마이너스 24 해도 되겠네. 그지? 그럼 얘가 0이 되는 거, 이 식을 만족하는 거는 t제곱은 얼마야? 1이니까 t값은 뿔마 1이겠죠. 얘는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였으니까 그래프 모양이 이랬을 겁니다. 2 아니에요. 그러네. 힘들어서 그래. 그러면은 뿔마 루트 2겠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루트 2. 여기가 얼마? 플러스 루트 2겠죠. 그러면 극대값은 당연히 t가 얼마일 때? 플러스 루트 2일 때 최대값을 갖겠다. 그죠? 그래서 최대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문제가 최대의 넓이를 구하는 건가요? 네. 그럼 여기에다가 뭘 대입하시면 돼? xt에다가 루트 2를 대입하시면 되는데, 그럼 얼마일까? 2 루트 2에 루트 2 대입하면은 2 마이너스 4, 8이네. 그러면 16 루트인가요? 그쵸? 어렵지 않죠? 다만 여러분들이 과거에서부터 성실하게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오던 사람이 아니라면 뭐에서 문제가 걸리냐면, 식을 내가 작성해야 되는데 어디를 미지수로 잡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꾸준히 학습해온 사람은 이 그림? 여기가 t인데 이러고 그냥 다음으로 갈 텐데 미지수 잡는 위치를 모르십니다. 경험이 없으셔서. 넓이 구할 때는 그냥 거의 극대값으로 하면 사실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극대값이 아닌 경우, 좌우 경계에서 그냥 최대 최소가 가는 경우는 그냥 생짜 그래프 식 주고 최대 최소 구하라고 할 때는 범위의 양끝에서도 최대 최소가 될 수 있는데, 어떤 문제 있잖아, 응용 문제. 내가 뭐 어떤 물건을 팔 때
생산을 많이 하면 가격이 줄어들고 가격이 늘어나면 생산을 뭐 이런 관계의 식을 뭐 작성했어. 그럴 때는 좌우 경계에서 절대 최대 최소가 나오지 않아. 너무 배고파. 샌드위치 드세요. 좋아. 4번 깨물어서 다 먹어버릴 거야. 야, 앞에서 드셔주시면 싫어. 앞에서 먹는 거 보고 싶어요. 드시면서 자, 좀 양배추 냄새. 여기는 어디가 미지수림? 시. 여기가 T 콤마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가 T고 대칭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T니까 여기는 얼마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야? 6이네.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사다리꼴의 넓이가 이 길이 더하기 요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요. 그럼 얘네들이 합친 건 얼마? 2에 t 플러스 3이라고 쓸게요. 2t 플러스 6이긴 한데. 그럼 이제 곱하기 여기다가 누구를 해야 돼? 높이를 해야 되지. 여기 높이가 될 수 있는 것은 누굴까? 이 길이가 높이 아닐까? 그죠? 이 길이는 요 점의 y좌표겠죠. 그럼 요 점의 y좌표 어떻게 구할까요? 요 그래프를 지나는 점이니까 여기에 t를 요 함수식에다가 대입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9-t제곱. 거기다가 얼마를 곱하면? 2분의 1을 곱하면 얘는 사다리꼴의 넓이. 그죠?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이거 곱해서 없앨게. 그럼 요거 미분하면 되니까 곱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미분 그대로 플러스 그대로 미분하면 얼마? 마이너스 2t. 그럼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2t제곱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3t제곱. 그 다음에 이건 얼마? 마이너스 6t 플러스 9겠네. 그래서 내가 얘가 얼마가 되는 점을 찾을 거야? 는 0. 마3을 곱해볼까? t제곱 플러스 2t. t는 얘는 최고차항 개수가 뭐였던 애야?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였던 애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됐을 거고요. 여기가 마3이면 여기가 얼마야? 1이었겠죠. 그럼 최대값은 얼마? S1이 되겠네. 원식에다 넣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4 곱하기 8. 최대 넓이는 30이다. 이거 복잡하네. 이건 복잡한 거 아니야. 이건 복잡한 거 아니야. 귀찮다. 귀찮은 거야.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가 명백하니까. 뭐만 잡을 수 있었다면 Y. 요 좌표를 이렇게 미지수로 세울 생각을 할 수 있었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동이지. automatically 하게 the next step이 your brain에 침투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을 진행할 수 있다면 하다 보면 그냥 다 나오는 거다. 누가 이거- 하나만 더 드시면 안 돼요? 다 먹었네? 안 그랬어. 자, 오늘의 마지막 유형으로 하고 끝낼게요. 자, 이거 오늘 19일이죠. 이 나이스. 이 세상의 모든 여학생들은 다 만들어 보지 않았을까? 아닌가? 뭔데요? 지금 이렇게 해놓은 애를 접으면 어떤 도형이 나올까요? 직육면체.
뚜껑 없는 직육면체 만들어지겠죠? 그럼 잘 그리시네. 어? 근데 지금 뚜껑이 없어요, 그죠? 네. 그런데 그 새끼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라. 근데 아까보다 쉬워. 아까보다 이게 더 왜 쉬울까? 식이 없는 건 똑같은데 얘를 보고 바꾼 김에 더 쉽대. 왜? 미지수를 잡는 자리를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아까는 여기다 할까? 여기다 할까? 저기다 할까? 저기다 할까를 너네가 생각해서 미지수를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내가 미지수라고 잡아줬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거 부피를 구하려면 나는 이거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죠? 그럼 밑면의 넓이는 어떻게 돼? 요 길이가 얼마일까? 6이요. X. 너 이거 안 적어봤지? 네. 여기 저분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이게 그지? X 아니에요? 여기가 x죠. 그지? 그럼 여기의 길이는 누구의 길일까? 여기서 요거의 길이죠. 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래? 16.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 2X 빼기 16 빼기 2x겠지. 그리고 아니요. 그럼 여기의 길이는 여기 전체 길이가 얼마라고 했으니까 6. 6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의 길이는 6 빼기 2x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부피는 누구의 약자일까? 왜 v라고 쓸까? 부피를 사람들은 물론 속도도 벨로시티 해가지고 v지만 되게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죠. LU. 어? LU. 그건 값이고 그건 값할 때 밸류라고 많이 써요.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 이건 볼륨이죠. 볼륨. 자 V 해가지고 얘는 어떻게? 밑면의 넓이가 어떻게 돼?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밑면의 넓이는 16-2x 6-2x가 요 바닥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겠지. 그리고 높이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구야? 아이고. 높이 역할을 하는 애가 x죠. 그럼 얘가 부피네. 그럼 얘 또 미분해서 0되는 점 찾으면 극대값 구하면 최대겠다. 그죠? 그러면 얘는 좀 전개를 할까요? 귀찮으니까. 4x 세제곱 그 다음에 22에 44 96 x 이렇게 되겠네요. 전개하면 자,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 12x 제곱 88x 플러스 96 12로 양변을 나눠버릴게 그냥. 그러면 x제 12로 안 나눠지네. 4로 나눌까요? 3x 제곱 22x 플러스 24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3xx 얼마여야 될까? 64? 이렇게 6, 3, 18, 4, 1은 4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x가 6이거나 3분의 4라는 소리인데 이거는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양수요. 양수죠. 양. 그러네요. 양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니? 그럼 여기가 얼마? 여기가 3분의 4 여기가 6이겠죠. 야. 그럼 최대는 언제 갖는다? 3분의 4. x가 3분의 4 그래서 x를 여기다가 3분의 4를 대입하신 결과물이 최대값인데 계산은 진짜 너무 귀찮네요.
답이 이따구로 나왔는데. 27분에 천이. 자, 여러분들 문제 푸시고 집에 가세요. 자, 무엇을 풀어 보시냐면 아니 먼저 푸는 사람 치킨. 쌤 기름값 지금 우리 데려다 주신 거 하면 치킨값 다. 왜? 아 그래 저 기름값이 씨발 2,000원이. 근데 역시 내 차는 모닝이야. 한 달에 주유를 2번밖에 안 해. 오토바이 타면 한. 자, 자 봐. 지금 여기에 원기둥이 안에 들어가게 이렇게 할 건데 그 원기둥의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고 싶대요. 그죠? 그럼 이 문제도 아까 문제보다는 어려워지는 게 첫 번째로 뭐야? 도대체 누굴 미지수로 할 거야? 라는 문제인 거지. 그죠? 근데 이 문제 뭐 추론을 해볼 수도 있어요. 뭐냐면 물론 이 그림도 되게 잘 나오는 그림이지만 그러니까 중학교 교육이 중요하다니까. 저 이거 못 배워먹은 놈이라고 지금. 그건 맞지. 수학을 똑바로 배웠으면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면 안 되지. 지금 막 문제 풀어야 돼. 저 이거 못 났어 죄송해요. 못난 건 아니야. 공부를 안 한 거지. 자, 그럼 봐봐. 내가 요 원기둥의 넓이를 구하려면 제일 알고 싶은 게 누굴까? 반지름과 높이 아니겠니? 그치? 자, 그러면 여기를 반지름을 여기를 누구라고 잡냐면 R이라고 잡을게. 어? 이건 무슨 약자예요? Radius. 발음을 잘 못하겠어. 라디안. 이걸걸요. 스펠링. 자, 그러니까 얘가 반지름인데 봐봐. 그 다음에 선생님 그럼 높이는요? 높이는 또 h라고 잡을까요? 이렇게 잡으면 문자가 몇 개 돼? 맞아요. 문자가 2개 되죠? 고등학교 때는 이변수 함수에 미분을 하지 않아요. 대학 가면 이변수 함수에 미분 적분 다 하는데. 자, 물론 너희 문과생이니까 안 하겠다. 너 평생 안 하겠다.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나는 R을 H로 표현을 하던지 아니면 H를 R로 표현하던지 2개 중에 하나는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얘를 얘로 표현하든지 얘를 얘로 표현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H와 R의 관계식이 필요하죠.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 야 H는 3R이던데 해버리면 H는 3R이니까 H를 3R로 바꾸면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문자가 다 R로 표현된 거잖아요. 그럼 관계식이 하나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문자 2개를 하나로 줄이려면. 자, 그래서 우리 뭐 해줄 거냐? 야, 일단은 H라고 잡아.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 많이 싫어할 수 있는 게 등장해서 내가 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 하나를 생각하고 요렇게 삼각형을 하나 생각하니 요 2 삼각형은 이렇게 확대된 게 맞지. 일정한 비율로 똑같은 거야 사실은. 확대시키면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불러? 중학교 2학년 때? 도형의 닮음이라고 부르지. 두 도형이 닮음 도형이라면 각 변의 길이의 비가 똑같아서 비례식을 쓸 수 있어. 왜냐면 일정하게 확대한 거니까. 축소했거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꼴. 그 말하고 싶어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네. 타이밍 보고 있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는 요거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의 길이 3에서 전체가 3인데 거기서 누굴 뺀 거야? H를 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작은 삼각형은 3 빼기 H R이고 큰 삼각형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지. 그럼 비례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식을 써볼게. 선생님 3-H 대 R은 3 대 1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 돼야 되니까 3R은 3-H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쪽으로 넘기니 4R은 아니지 미쳤구나. 미치구나. 나 뭐 잘못했니? 잘못한 게 없나? 자, 그러면 얘는 H는 뭐라고 할 수 있어? 3-3R이라고 할 수 있겠다. 관계식이 하나 나왔죠? 그쵸? 그러면 나는 H 자리에 이 새끼를 집어넣을 거야. 그지?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뭐니? 저 원기둥의 부피 되겠다. 부피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일 테니까 밑면의 넓이가 1이죠? 나는 문자를 다 R로 바꿀 거기 때문에 밑면의 넓이는 그냥 파이 R 제곱. 거기다가 누굴 곱할 거야? 높이 H로 곱할 건데 H는 이변수가 되니까 H 대신에 얘를 대입해도 되겠지. 여기서 파이라는 문자도 있는데 이러면 씨발 족같은 거야. 그딴 소리는 하지 마. 알겠지? 파이는 숫자야.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 R 세제곱 플러스 3R 제곱 파이라고 하자 그냥. 그죠? 그러면 난 얘가 최대값을 가져야 되니까 또 극대를 찾아야겠네. 미분의 마이너스 6R 제곱 플러스 6R이고 얘를 R로 묶으면 6R로 묶으면 마이너스 6R로 묶으면 R 마이너스 1이겠다. 아,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은 R이 1하고 0이야. 얘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지. 음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고 예쁘게 마지막인데. 자, 여기는 얼마니? 0이요. 여기는 얼마니? 1이요. 아, 반지름이 1일 때? 반지름이 1일 때 저 부피가 최대가 되는구나. 그렇지? 그래갖고 아래다가 얼마를 집어넣어? 1을 집어넣어. 그냥 그래서 3 내면 돼. 자, 아래다 1을 집어넣으면 반지름은 1이고 높이는 얼마야? 높이가 이거니까 높이가 0인데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집에 갈까요? 틀릴까요 나가면? 나오면 틀릴까요? 응 나가봐 틀리면 그만이야. 3-H 대 R은 그래서 행복 하나 더 먹을래? 3 대 1. 3R은 3-H. H는 3-3R. 오? 뭐야 이거? 이거 뭐지? 아, 쌤 저거 이거 9임 9. 어? 마지막 미분한 거 9예요. 어디가 9야? 맨 앞에 마이너스 6이 아니야. 아, 9네. 여기가 9면 Thank you very much. 마이너스 3R 3R 마이너스 2. 그럼 R이 3분의 2겠다. 그죠? 아, 반지름이 3분의 2일 때니까 여기다 3분의 2 집어넣으면 H는 1이고 반지름은 3분의 2일 때 넓이가 최대니까 파이 R 제곱 H가 부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9분의 4 파이가 최대 부피가 되겠네. 점프